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닷새째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 전역이 심각한 에너지난에 봉착할 위기를 맞았는데요. 미국이 드디어 유럽 구하기 대작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운반선 10척 이상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독일의 디벨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최소 10척의 LNG선 이외에도 한 20척 정도가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대서양을 횡단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공급 물량은 주된 공급처인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공급 축소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 운반선에 실린 LNG 500만 입방미터 물량으로는 유럽 최대 가스 소비국인 독일의 겨울철 가스 소비량의 3분의 1 분량을, 또 여름철 기준으로는 한 달 분량 정도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LNG선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하던 가스 가격은 돌연 하락세로 전환해서 순식간에 10% 내려갔습니다.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아시아로 향하던 미국산 LNG 유조선이 유럽으로 방향을 트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스 공급 업체들이 아시아에 비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 사빈에서 출발한 LNG 유조선은 대서양, 지중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인도양까지 왔다가 지난 15일께 수에즈 운하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20일 보도가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정된 판매처인 아시아로 가지 않고 중간에 방향을 틀어서 LNG를 그대로 실은 채 유럽 시장으로 향한 겁니다. 심지어 지난주 또 다른 미 LNG 유조선은 이 말라카 해협 근처에서,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 바로 옆에 해협을 말하는 거죠. 이 말라카 해협 근처에서 방향을 틀게 됐고, 호주 LNG 유조선이 중국에서 전량을 하역하지 않고 일부를 남긴 채 유럽으로 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해당 LNG 유조선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ICIS의 알렉스 프로리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 호주 LNG 유조선이 유럽으로까지 가는 일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 그러면서 유럽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일부 유조선이 목적지를 변경하는 드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목적지를 변경하는 유조선이 15에서 20척 정도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미국을 비롯한 호주 같은 LNG선들의 유럽 대 이동은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이는 당장 유럽에서의 LNG 가격이 폭등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 기업 측면에서도 이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배후에는 미국의 국가 대전략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자재 정보업계인 플렉츠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 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현재 유럽의 LNG 현물 가격은 MMBTU라고 그러는, 이게 열량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MMBTU당 약 48.5달러인 반면에 아시아 현물 가격은 41달러에 불과합니다. 10월에서 11월만 해도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에 비해서 MMBTU당 평균 5달러가량 비쌌지만 이후 가격이 역전됐을 뿐 아니라 가격 차도 7.5달러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는데 주요 수송로 중 하나인 야말 유럽 가스관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스프롬이 가스 수송 물량을 예약하지 않은 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고객이 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럽은 최근 단기 계약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싶다면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진실을 왜곡한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실상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이 야말 유럽가스관 수송 물량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가는 가스 흐름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은 지난 21일부터 야말 유럽가스관이 막혔죠.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겁니다. 이달 초에 2배, 연초 대비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천연가스로 생산하는 전력이 줄어서 이 유럽 전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2006년과 2009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이 가스관을 막는 바람에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까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묶어가지고 에너지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사실 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유럽 사회의 경제 자체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걸 경계를 해왔죠. 그래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노르스트림2 가스관의 개통 자체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미국의 이런 우려는 그런데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가 다시 솟구치는 시점에 가스 공급을 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럽 도매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7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격 포털인 메리복스는 내년에 독일 가스 소비자 가격이 20%, 전기료는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결국 러시아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해가지고 유럽 사회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을 했었죠. 결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았지만 결국 이 메르켈 전 총리의 판단이 아주 잘못되었음이 이번에도 또 나타난 겁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대비해가지고 지난 수년간 남동부 유럽 국가들에게 LNG를 가스로 변환할 수 있는 LNG 터미널 건립을 유도를 해왔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릭 페리 에너지 장관은 미국 LNG가 자유의 가스라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적극적으로 러시아 가스관 이용을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숄츠 내각으로 바뀌면서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유럽 사회의 겨울이 꽁꽁 얼어붙을 뻔했는데 미국의 LNG선이 대거 유럽으로 향하면서 일단 심각한 국면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북독일의 러시아 가스 저장고는 거의 바닥을 보이는 실정인데 이제 미국에서 LNG선이 도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미국의 LNG선들이 유럽으로 대거 향하면서 급한 불을 일단 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러시아 푸틴의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금 유럽을 향한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유럽 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자, 푸틴이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쓰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코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는 역으로 나토를 반드시 러시아의 통제권 하에 두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은 유럽 사회의 추운 겨울을 무기로 해가지고 차제에 유럽 사회의 사실상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 소련 유성국들에 진출했던 나토군의 철수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요구에 대해서 1월 초에 미국과 담판을 벌이겠다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1월 초에 담판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판돈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내비친 겁니다. 자, 문제는 군사적 충돌은 그것대로 또 문제지만 러시아가 겨울이라는 시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천연가스 공급 카드도 함께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미국이 협상에서 약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LNG 선들의 대거 유럽행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얼마든지 미국과 이 서방 세계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쓴다 그러면 미국도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노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카드는 결국 군사 충돌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은 결코 러시아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단지 우크라이나 군인들만이 아니라 나토 대응군과도 대응을 해야 되고 미국의 지원까지도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나토는 4만 명에 달하는 신속 대응군, 이걸 NRF라 그러는데 이 신속 대응군의 준비 태세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이 나토의 첫 군사 조치입니다. 20일 독일 일간 디펠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나토는 지난 20일부터 신속 대응군 내 초신속 합동군, 이걸 VJTF라고 그러는데 이 VJTF에 대해서 사태 발생 시에 5일 안에 유기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기존의 투입 시한은 7일이었으니까 이틀이 당겨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02년 창설된 나토의 신속 대응군은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6,400여 명의 병력의 이제 VJTF를 이끌게 되는데 현재 터키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러시아하고 가깝던 터키 외무장관도 24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나토 간의 갈등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터키는 우크라이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면 전통의 우방국이었던 터키와도 등을 지게 될 것이고 더불어 나토 연합군과도 대응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 또한 러시아에 대한 경계 태세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 7일 화상으로 진행한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죠. 미국의 방안은 러시아가 아예 국제 무역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틀어 막아버리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과거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인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다음에 겪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러시아 뜻대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러시아가 탈취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외적 입지는 좁아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도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당시에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했을 때 당시에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는데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장과 러시아에 대한 혹독한 제재를 밀어붙였습니다만은 대부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을 지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LNG 선들의 대거 유럽행은 다가오는 1월에 미국과 러시아談판을 위한 미국의 선수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그동안에 러시아의 절대적 패로 여겨졌던 유럽사를 향한 에너지 무기화가 패착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러시아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위기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 여기에 푸틴 대통령의 위상은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위상도 함께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